자, 이제 앞에 보세요. 여기 컴퓨터 구성, 그러니까 7일차 전까지는 그냥 계속 반복 숙달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 구멍 있으면 메꿔야 되고, 좀 숙달이 덜 된 것 같다 하시면은 요거 있죠, 코드업 계속 반복 숙달할 거고, 얘네도 가끔씩 봐주세요. 서식 지정자랑 자료형이랑 그냥 필요할 때만 봐도 충분할 거예요. 그리고 얘네도 이제 좀 있으면 베이스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럼 좀 더 있다가 대열 진행하고 나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손대지 마세요. 그냥 알고리즘 문제 할 수 있는 사람만 하세요. 그래서 이 전 거에 대한 투자는 수업 시간에서 이제 더 안 다룰 거고요. 평일이나 주말 이용해서 중공감 없게끔만 해주시면 돼요. 좀 더 뭐랄까 근본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집에서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얘는 집에서 컴퓨터 조립을 해보신 분? 나는 집에 있는 컴퓨터 내가 조립해서 쓴다. 아니면 컴퓨터 본체를 뜯어봤다. 본체 나사 안 풀어봤어요? 안 풀어봤어? 나만 풀어본 거야? 그 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조립식 컴퓨터를 산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뭐 디지털 프라자나 아니면 또 뭐냐 하이마트? 그런 데 가서 컴퓨터를 안 사요. 그건 이제 완제품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완제품을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어디 뭐 인터넷이든 어디든 뭔가 이용해가지고 컴퓨터 하나 조립해야겠다. 좀 더 가성비 좋게 조립해야겠다 하면은 보통 부품들을 다 따로따로 사야 되잖아요. 그죠? 본체 케이스부터 해가지고 뭐 펜부터 해서 이것저것 다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체를 뜯어보면은 본체 뜯은 거예요. 본체 옆에 나사 푼 거예요. 그냥 나사를 풀어서 뚜껑을 열었어요. 그러면 뭐가 들어있어요? 그냥 아는 거. 어떤 거? 잘 안 들려 그러고. 마더보드 메인보드라고 하죠 보통. 그지. 메인보드 뭐 커다란 판때기가 하나 있어 일단. 그리고 뭐 있어요? 컴퓨터 부품 중에 아는 거. 램, 또 CPU, 또 GPU, 또 하드드라이브, 하드디스크. 오케이. 그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하네요 일단. 부품을 까보면 여기 이제 메인보드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메인보드.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해준 램, CPU, 하드디스크 이런 애들을 여기다 꼽는 거예요. 메인 보드, 즉 판때기에다가 그냥 꼽는 거야. 그냥. 이해되시죠? 그냥 그 규격에 맞게 좀 돼 있어요. 이게 잠시만요. 잠시만요. 소리 안 들려요. 그러니까 메인보드의 역할은 뭐냐면은 각종 그 부품들을 그냥 통합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그 딸깍 소리 날 때까지 끼워 맞추면 되는 그냥 조립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 그 뭐냐 메인보드 위에다가 내가 뭐 GPU 꽂고 뭐 하드디스크 꽂고 이걸 뭐 분할해서 두 개로 꼽아도 되고 또는 뭐 여기 램 하나 꽂고 여기 CPU 하나 꽂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꼽는 법들이 다 있고 뭐 뭐야 열대매 뭐 써말고리스 이런 거 바르고 막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꽂고서 이제 선이랑 연결을 해야죠. 모니터랑 그러니까 부속품들 모니터, 마우스, 키보드, 스피커 뭐 이런 것들 본체 뒤쪽이나 앞쪽에 있는 그 단자에 맞게 그 인터넷도 랜선 꼽아야지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러면 이제 전원 버튼 누르면 그래 파워도 있겠구나. 여기 파워 몇 와트짜리인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원을 공급해주는 뭔지 아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컴퓨터가 켜졌어. 그럼 최초에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그지 뭐 세팅인데 운영체제를 깔아야지. 그지?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산 지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컴퓨터를 사면 웬만하면 윈도우를 깔아서 주거든요. 근데 그것도 원래 유료예요. 윈도우를 정품을 사서 쓰냐 안 쓰냐 여기 있잖아요. 그거 그냥 돈 내고 써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아니면은 내가 뭐 맥북 샀다 그러면 그에 맞는 환경이 세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윈도우랑 다른 세팅. 또는 뭐 내가 리눅스 설치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기타 등등. 운영체제를 내가 방금 전까지 조립한 컴퓨터에다가 이제 세팅을 해서 쓰는 거죠. 이거는 그냥 기본 상식 정도, 교양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교양인데도 불구하고 기본 상식 정도예요 이건. 그러니까 한 번쯤은 유튜브나 이런 데 한번 쳐보세요. 컴퓨터 조립 이런 거, 컴퓨터의 구성 이런 거 한번 쳐보세요.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얘네들은. 근데 우리가 이제 제일 흔하게 쓰는 게 윈도우죠. 맨 처음에 컴퓨터 키면은 윈도우 몇 이렇게 뜨면서 부팅이 되잖아요. 뭐 학교에서도 쓰고 뭐 관공서에서도 거의 다 윈도우 쓰고. 윈도우는 사용자가 내린 명령에 대한 처리를 받아들이는 주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맥 쓰고 싶으면 맥 쓰는 거고 윈도우 쓰고 싶으면 윈도우 쓰는 거잖아요. 대신에 그 안쪽을 들여다보면은 이제 약간 명령 차이가 다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메인보드는 그냥 자잘한 이런 부품들을 통합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내가 뭐 하드디스크를 뽑았다. 하드디스크가 뭐예요? 하드디스크는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하드디스크 뭐야? 어디 갔어? 이거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하는 거. 하나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 분할해가지고 여러 개로 쓰기도 하고 하는 거 있죠.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는 왜 쓰는데요? 이거 왜 쓰는데? 여기 보면 단위가 뭐예요? 기가바이트 쓰죠. 근데 요새는 보통 테라바이트 쓰긴 하는데 아무튼 얘 사용 목적은 데이터 저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게임 다운로드 받으면 저기 가서 찾잖아. 일단 뭔지 아시겠죠? 데이터 저장이에요. 이 녀석의 역할.
근데 얘는 그냥 일반 데이터 저장이 아니라 여기 이제 데이터 영속 저장이라고 해요. 영속이 뭐예요? 데이터의 영속성을 갖는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속이 뭐야? 영속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 오늘 내가 룰을 하려고 다운로드를 받았어. 그래서 막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자야겠다 싶어서 이제 컴퓨터 껐어요. 내일 일어났어. 게임해야지 하고 컴퓨터 켰는데 롤이 없어졌대. 이건 좀 아니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껐다 켜도 데이터가 남아있는 거. 전원 공급이 차단돼도 계속 남아있는 데이터를 영속 데이터 또는 영속성을 갖는 데이터라고 말을 해요. 하드디스크는 그런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위치인 거죠. 이해되시죠? 오늘 다운로드 받았는데 내일 하려고 키니까 없어졌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GPU? GPU 이거 뭐예요? GPU 다른 말로 뭐라 그래? 그래픽 카드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이거 요새 비싸잖아요. 이거 얼마죠? 3090이 얼마더라? 그래 이런 거 RTS 6000? 130이야? 되게 비싸네. 그래 일단 얘는 가격이 좀 있어요. GPU가 뭔데요 이게? 많이 들어보긴 했잖아요. 그래픽 카드 가격이 뭐 어쩌고 뭐 용산에서 뭐 택가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GPU가 뭐야? 옛날 컴퓨터에는 이런 거 없었거든요. GPU.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는 이제 필수 부품이 아니라는 거죠. 얘 없어도 컴퓨터는 돌아가요. GPU. 이거 왜 비싸요? 뭘 왜 비싸? 비트코인 때문에 비싸지. 채굴기로 쓰잖아요. 비트코인 채굴기로 GPU를 쓰잖아요. 뭔지 알아요? 그 왜 채굴기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이거 다 꼽히는 거 다 GPU예요. 그래서 보통 얘네가 이제 발전소 옆에 많이 이제 이런 시설을 갖춰놓죠. 왜냐면 얘네가 쓰는 전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리고 막 발열 이런 문제도 있고. 이거 뭔데요? 이거 잔뜩 왜 이러고 있는데 얘네들? 얘는 역할이 연산이에요. 연산.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연산하는 애 하나 더 있거든요. 여기 이제 CPU. 얘는 이제 연산 및 처리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도 연산이고 얘도 연산이네 인 거잖아요. 둘이 처리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이라는 그지? 그냥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얘는 한 번에 하나씩만 좀 빡센 거 하는 애고 얘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유튜브로 살짝 보여드릴 건데요. 이걸 제가 녹화를 하면은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제 영상에서는 살짝 오프 더 레코드로 그런 거지. 비트코인을 연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병렬 처리 방식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GPU가 훨씬 좋은 거죠. 아까 영상 봤죠? 그죠?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엄청난 연산을 해야 돼. 그러면 당연히 하나하나 처리하는 것보다 한 번에 막 해주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연산에 이제 GPU가 쓰이다 보니까, 그래픽카드가 쓰이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상한 중고 물품이 나오는 거고 그런 거예요. 얘는. 근데 다행히도 개발자가 다루지 않아도 되는 부품이에요. 방금 건 진짜 찐 교양이었던 거예요. 대신에 그런 건 있죠. 내가 당장 좀 연식이 오래된 컴퓨터를 쓰고 있어. 우리 집에서 나 게임 좋아하는데 연식이 좀 오래됐어요. 신작 게임을 하고 싶어요. 근데 요구되는 그런 권장사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게임하려면 권장사양 및 뭐 필수사양 뭐 이런 것들 컴퓨터에 있어서 그러면 거기 빠지지 않고 나오는 내용이 그래픽카드 뭘 추천한다던가 아니면은 있어요. 그 GPU 사양을 보면 나와요. 어느 정도 이상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내가 이번에 나온 신작 게임 엄청난 그래픽을 선사하는 뭐 저쩌고 를 하고 싶으면은 나는 얘를 갈아 끼워야 되잖아요. 본체 뜯어가지고 원래 있던 거 뜯고 내가 새로 사서 뽑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GPU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네 애초에 게임하려고 만든 놈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행위를 하냐?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배틀그라운드 같은 거. 잠깐만, 이거 모바일이잖아. 모바일 말고. 그래, 내가 뭐 이런 플레이를 한대요. 이런 플레이를 한대. 그럼 지금 눈에 보고 있는 건 뭐예요? 이거 다 데이터 아니에요? 내가 움직이는 얘부터 시작해서 내가 뚫고 못 가는 이 벽부터 시작해서 이런 꽃이나 풀 한 폭이 뭐 여기 저기에 나무 뭐 이런 도로 이런 거 전부 다 데이터잖아요. 심지어 뭘 해줘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런 3D 게임을 하는데 보통 마우스 가지고 조작을 하죠. 내가 이쪽을 보고 있어요 지금. 이 뭐야? 이게 N인가? E인가? 동쪽을 보고 있대. 그럼 내 시야각은 어떻게 나와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겠지. 근데 내가 여기서 마우스를 살짝 왼쪽으로 틀어가지고 이쪽을 보겠대. 그러면 내 시야각은 어떻게 나와요? 똑같은 각도를 유지하면서 한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뭔가가 내 눈앞에 정면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내가 원래 보던 거에서 내가 살짝 왼쪽으로
방향을 틀면 좀 다른 애들이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옆에 있던 나무라던가 여기 옆에 있던 차라던가 뭐 이런 거 다 데이터일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걸 내 눈에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런 각도 계산부터 해가지고 오브젝트를 형상화하는 거, 그리고 그 오브젝트를 나는 밟고 갈 수 있는가, 뭐 뚫고 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건 못 뚫고 가잖아 사실. 그리고 이거 뭐야, 나무 중에서도 차 타고 가다 보면 뚫고 갈 수 있는 애들이 있고 없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라던가 기타 이런 돌멩이는 못 뚫고 가는 거잖아. 이런 거 판단까지 다 해놔야 되는 거잖아. 이 눈앞에 보이는 거. 그래서 가끔 사양 낮게 설정해 놓고서 이제 보면은 내가 이쪽으로 쭉 걸어간대. 그리고 저기 있는 나무가 갑자기 생길 때가 있어요. 약간 지점토처럼 되다가 갑자기 생길 때가 있어. 연산이 늦어서 그래요, 그냥 그거. 그러면은 이런 이제 사양 높은 게임을 하려면 연산이 빨라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네요. 맞죠? 그럼 결론 났네. 연산이 빠르려면 얘가 더 좋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연산을 한 번에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니까. 이해되시죠? 3D 모델링 뭐 이런 거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뭐 3D 믹스나 전부 다 수식 관련된 거거든요. 수학이거든요, 이거. 특히 게임 분야는 더. 그래서 하나 연산을 하는데 겁나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 GPU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CPU 혼자 하기엔 너무 빡센 거야. 한 번에 처리하기에는 너무 빡세니까 GPU의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비트코인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연산을 하면, 진짜 엄청 간추려서 설명을 해보면, 어떤 연산을 하면, 일정 수준의 연산을 하면, 뭐 포인트 1 이런 것처럼 코인을 쌓아줘요. 근데 그게 이제 재화가 되는 거지. 근데 그 코인 하나 얻으려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부터 해가지고 뭐 기타 각종 돈들이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내가 비트코인을 채굴함으로써 벌어들이는 수익이 전기세나 아니면 부품값, 뭐 부자재 값만 뛰어넘어도 나한테는 수익이 떨어지는 거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대신에 전기를 오지게 잡아먹는 거고. 왜냐면 연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에 따른 열도 날 거고 발열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얘가 약간 정파면 얘 약간 사파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행히 얘는 올라프요. 그러니까 개발자 담당이 아니에요, 이건. 그러고 또 뭐가 있냐? 램이 하나 있죠. 얘가 이제 개발자가 다뤄야 되는 부품입니다. 그래. 이걸 좀 놓쳤구나. 그 외에 CPU를 쇼핑해서 보면, 그래, 보통 CPU를 산다고 하면, 그래, 이거다. 이렇게 생긴 뭐가 오거든요. 뭐 따로 맞춰야겠지만. 근데 요 네모 박스가 CPU가 아니라, CPU는 그냥 반도체 칩이에요. 그냥 이런. 여기 보이는 애들, 지금 이런 애들. 이런 반도체 칩이 CPU예요. 근데 보면 쿨러가 가끔 껴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맞죠? 그냥 팬 정도가 이렇게 달려서 나오는데, 왜일까요? 당연히 뜨거우니까 하겠죠? 그죠? 그냥 연산을 많이 하니까, 좀 빡세게 하니까 열이 날 거고,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팬이 이렇게 장착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왜 본체 뒤쪽에도 쿨러가 있죠. 팬이 있죠. 본체 안쪽에 뜨거워진 열기를 바깥으로 빼내주는 거. 그 먼지 많이 쌓이잖아요. 그냥 다 얘가 주된 범위예요. 이걸 때려 부시면 이게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얘가 CPU가 아니야. 얘가 CPU지.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얘는 저장, 데이터 영속 저장, 얘는 이제 처리, 좀 묵직한 연산, 얘는 병렬 처리, 병렬 연산. 그러니까 둘 다 연산이고 얘는 저장이다. 그럼 얘는 그럼 램은 얘는 뭐 하는 애예요? 그래서 아니 또 이거 찾아볼 필요 없어요. 그냥 간략화해서 다시 그려보면 여기 약간 하드디스크 있었고 여기 이제 CPU가 있을 거란 말이지. 여기 하드디스크 있고 여기 칩, CPU 이렇게 있어요. 저장과 연산 처리였는데 자 하드디스크 저장 단위 아까 뭐였어요? 이거? 기가바이트였죠. 기가바이트. 아는 거? 기가바이트. 옛날엔 이거보다 더 적었잖아요. 메가바이트 단위 이런 거. 또 요새는 테라바이트 많이 쓰지. 테라바이트. 보통 이제 256기가, 512기가, 또 1024. 그러면 이제 테라로 가는 거고. 아무튼. 그럼 CPU 단위는 뭐예요? 이건 뭐야? 이거 단위 뭐야? 응? 얘는 보통 이제 이거 뭘까요? 기가헤르츠 단위를 써요. 그러니까 초당 실행 사이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초당 연산 속도예요, 그냥. 단순한 산술 연산일 수도 있고 그거보다 좀 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연산 속도. 그러니까 헤르츠 단위를 써요, 그냥 간단하게. 기가는 이거 요새 거고 이제 그냥 단순히 헤르츠. 얘는 저장이라서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단위를 쓰는 거고 얘는 처리라서 초당 연산을 몇 번 해? 이걸 단위로 삼은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네 둘은 본질이 다르다네요. 단위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쯤에서 램이 등장을 할 건데 이거 단위 뭘까요? 보통 우리가 요새 사용하는 단위는 기가바이트 쓰거든요. 그럼 이걸 몰랐어도 지금 이제 알게 된 사실은 뭐가 있어요? 얘랑 본질이 같다. 왜냐면 얘가 저장이라서 기가바이트를 썼는데 얘가 기가바이트예요. 그럼 얘도 저장이겠지. 이해되시죠?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4, 8, 16, 32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근데 약간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지금 아까 전에 256GB, 512, 1테라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얘는 4GB.
8GB 이러고 있네. 그럼 본질은 같지만 차이점이 뭐예요 지금? 용량의 한도가 좀 다르죠. 이건 좀 직접 보면 좋은데,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하드 디스크를 산대. 또 뭐 살 거냐면 램을 산대. 하드 디스크 지금 얼마냐면 새 걸로 보자. 그 상품 하드 디스크 2테라에 65,000원이네. 2테라에 65,000원. 왜 이렇게 싸졌지? 8테라에 17만원? 좀 낮은 단위였나? 테라바이트 단위가 일반적인 것 같네요. 테라바이트는 뭐냐면, 결핵이 나와. 테라바이트 1024기가바이트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1000기가바이트가 넘는다는 거죠. 이해되죠? 1테라를 1000기가라고 봤을 때 1000기가바이트에 82,000원 정도예요. 근데 램을 보면은 32기가인데 9만원이에요. 1000에 8이었는데 32에 9예요. 그리고 또 보면 뭐 있나, 8기가에 한 17,000원? 그러면은 동일 용량으로 따져봤을 때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네. 내가 만약에 32기가짜리를 1000까지 맞춰야 돼. 그럼 꽤 많이 사야 되잖아요. 그럼 돈이 이거에 몇 배는 든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왜 비싸 얘는? 아니 용량은 더 작은데 왜 하드디스크보다 몇 배는 더 비싸요? 왜? 뭔 차이길래? 물리적인 크기가 지금 차이가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게임을 하도 많이 다운받아가지고 용량이 꽉 찼대. 그럼 하드디스크 또 사야겠죠. 업그레이드 해야겠지. 그치? 근데 그러면 나는 딱히 부담이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왜냐면 1테라에 뭐 8만원이면 사니까 2테라에 65,000원도 있네. 그 정도면 사니까 그냥 오케이 해서 이제 갖다 끼우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 성능이 좀 모자란 것 같아. 게임 이거 잘 안 들어가. 버벅거려, 렉걸려. 그러면은 보통 램을 추가하죠. 그때는 부담이 꽤 되겠네요. 금전적으로. 내가 좀 컴퓨터 빠릿빠릿하게 하고 싶고 약간 안 버벅거리게 하고 싶고 하면은 램을 끼운단 말이에요. 둘 다 저장 장치인데? 뭔가 상황이 다르잖아요. 내가 해당 부품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그 상황 자체가 약간 좀 달라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램의 역할이 좀 중요해지는데 외울 필요 없고 찾아볼 필요 없고 그냥 제가 이따가 얘기하는 말만 잘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그런 거였구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쉬었다가 합시다. 자, 좀 이어서 합시다. 여기까지 알아낸 게 하드디스크랑 램이랑 본질은 같은데 저장 단위도 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나타내는 단위도 같아요. 대신에 가성비가 좀 다르죠 지금. 그 이유가 뭐냐면 왜인지를 알려드릴게요.
왜 이렇게 가격면에서 차이가 나는가? 이게 이제 하드디스크라고 했을 때 하드디스크 부셔보신 분? 하드디스크 여기가 하드디스크거든요. 얘를 부실 수 있어요. 일반적인 나사로는 잘 안 풀려가지고 저도 냅다 부셨었는데, 이런 하드디스크를 이제 뭐 내가 특별히 주문하면 이런 판때기가 와요. 얘를 부시면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나사들 있잖아요. 여기 이런 거 약간 별 모양인데 요걸 이제 풀면은 이게 나와요. 그럼 얘가 왜 하드 디스크인지가 나와요. 디스크 모양인데요. 얘의 원리는 뭐냐면은 턴테이블이랑 같아요. 턴테이블이랑 그 뭐라 그러지? 전축이라 그러나? 여기 이렇게 뭔지 알죠? LP판 올려놓고서 하는 거. 그럼 여기 이제 재생을 하려면은 LP판을 긁을 수 있는 뭔가를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여기 위쪽에다가. 여기 똑같은 거 있네요. 그죠? 얘를 이제 LP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얘 작동 방식은 얘를 회전시킨다겠네요. 여기 끝에는 여기 바늘 같은 게 있어요. 끝에. 여기 뾰족한 거 있죠? 뾰족한 거 끝 쪽에는 바늘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부셔버리면 이런 게 나오는데, 바늘을 헤드라고 하는데요. 이 바늘이 이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긁어내면서 원하는 데이터를 이제 컨트롤하는 거예요. LP판 만져보신 분? 내가 뭐 앨범을 사야 돼. 내가 뭐 혼내 앨범을 사야 돼. 그런 거. 그럼 이것도 지금 비슷하잖아요. 헤드가,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잘 보면 홈이 다 있어요. 그 홈의 높낮이에 따른 음의 변화를 긁어오는 거거든요. 그걸 소리로 변화를 해주는 거고. 똑같아요, 얘도. 그러니까 얘도 애초에 이렇게 돌려. 그래서 가끔 이제 컴퓨터에서 뭐 하려고 하면은 뭐 돌아간 소리 나는 거 있죠. 그거 얘가 도는 거예요. 회전이에요, 회전. 내가 롤을 다운로드 받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들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컴퓨터만 알 수 있는 무언가로 바뀌어서 되겠지만, 돌리다 보면은 이 바늘이 언젠가는 여기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데가 있겠죠. 그때 긁어오는 거예요, 그냥 필요한 데이터들을. 그러면은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회전은요, 빨라야 좋은 거예요, 느려야 좋은 거예요? 당연히 빠른 게 좋은 거죠. 왜? 그지? 그래야 더 빨리 많이 마주칠 거고 빨리 많이 긁어올 수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데이터가 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바늘이 돌면서 얘네들을 이제 마주쳐야 될 건데, 그죠?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RPM 단위들을 써요. 이렇게 RPM이 뭔데요? 이제 분당 회전 속도잖아 이거. 그 왜 그런 거 있죠? 디스크 조각모 알아요? 혹시? 디스크 조각모. 옛날 컴퓨터에서 많이 쓰던 건데 이런 게 있어요.
조각몽, 하드드라이브 용량이 모자라 또는 뭐 좀 이상한 것 같아 하면은 최적화를 위해서 디스크 조각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이게 뭐냐면은 얘를 청소하는 거예요. 내가 다운로드 받으면 여기저기 이렇게 막 흩어져 있을 거잖아요, 데이터들이. 그거를 이 바늘이 많이 지나가는 경로에다가 이렇게 몰아넣는 거예요. 차곡차곡. 그러면은 좀 더 읽어드릴 때 빠를 거고 정리도 될 거고, 이거 빈 공간을 없애는 거죠. 여기 이상한 쓸데없는 빈 공간을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돌 때 최대한 많은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거. 조각조각 나 있는 거를 하나로 뭉쳐준다. 전에 봤던 CPU는 뭐냐면은 아까 전에 처리 및 연산이라고 했잖아요. 처리인데요. 결론은 처리인데 뭘 처리하는데 얘는? 처리하려면은 처리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전에 얘네들을 이제 통합해주는 장치가 메인보드였어요. 맞죠? 메인보드의 명령을 받아요. 얘는. 메인보드의 명령을 CPU가 받아요. 메인보드는 부품 통합 장치였는데 사실 일이 하나 더 있어요. 얘한테 명령을 이제 전달해주는 전달자의 역할이에요. 메인보드는 OS의 명령을 받아요. OS는 운영체제예요. 그냥 운영체제란 뭐 리눅스 또 윈도우 이런 애들을 말하는 거고, 운영체제는 누구의 명령을 받냐면 얘는 이제 유저의 명령을 받아요. 얘는 사람이죠. 사용자가 나 뭐 하고 싶어 라고 했어요. 이게 뭔 뜻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 롤 실행 파일이 있대. 이렇게 바탕화면에 얘를 더블 클릭을 했어요. 그럼 나 뭐 하고 싶다는 거야. 그지? 결론은 게임 하고 싶다 이건데 얘를 실행하고 싶어인 거잖아요. 그러면 실행하려면 어떤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걸 내가 했어요. 표현을 했어. 어떻게 표현을 했어. 그러면은 해당 OS는 메인보드한테 야, 롤 실행하래 라고 해요. 그러면은 얘는 당장 뭘 하냐면은 CPU한테 가서 롤 내놔. 롤 빨리 실행해 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명령 체계가 이렇게 돼요. 적절히 중간중간에 지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만한 뭔가를 이제 번역을 하겠지만 결국엔 얘만 알아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롤 더블 클릭을 했어. 그러면은 결국에는 얘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CPU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용자가 롤 더블 클릭을 했대. 그럼 얘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놈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롤 데이터 어디 있더라? 그럼 당장 얘는 여기 가야겠네. 맞죠? 근데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얘는 하드디스크한테 이제 야, 롤 데이터 내놔. 사용자가 지금 실행하라고 해서 빨리 실행해야 돼. 롤 데이터 내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또 열심히 회전을 해가지고 그 해당 게임 데이터를 얘한테 넘겨주는 거죠. 그럼 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실행 파일을 실행시켜서
사용자가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건데, 문제점은 뭐냐면 여기서 얘는 아까 그 반도체 칩이었죠. 얘는 뭐예요? 전축이랑 똑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는 전자식이고 얘는 기계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속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CPU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하드디스크가 너무 느린 거예요. 얘가 데이터를 긁어가지고 뭐 다시 전달을 해줄 때까지가 속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왜냐면 처리 방식에서 알 수밖에 없는 거니까. CPU 메모리는 반도체잖아요. 메모리가 아니라 그래, CPU. 반도체가 뭔데요, 그럼? 왜 우리나라 수출 항목 1위, 제주도에서 제일 많이 나는 거. 반도체가 뭐야, 그럼 도대체? 들어보긴 했잖아요, 반도체. 이제 그럼 그게 뭔데? 왜 그런 거 있죠? 막 그 실험복 같은 거 입고서 하얀 색깔 방진복 입고서 그 일하는 사람들, 반도체 공장에서. 그럼 그 사람들이 뭐 하는데 그렇게 옷을 갖춰 입고서 일을 해야 되는데? 도체는 뭘까요, 그러면? 그 전기 통하는 거. 그럼 부도체는 뭔데? 안 통하는 거. 반도체는 뭔데, 그럼? 통할 때도 있고 안 통할 때도 있는 게 반도체예요, 그냥. 아, 부도체, 반도체. 찾아보세요. 그런 거. 찾아보세요. 반도체 공정 같은 것도 공대생들은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뭐 웨이퍼 같은 거 씌워가지고 모래에서부터 원료 얻어서 그런 거. 한 번쯤 찾아보세요. 그래. 결론은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자의 명령을 바로바로 처리를 해줘야지 그 다음 걸 수행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한 번에 굵직한 거 하나씩밖에 못하니까. 아까 그 그림 그렸던 거 있죠? 그죠? 얘가 그렸던 방식이 어떻게 됐어요? 뭐 이렇게 하나하나씩 점점짜리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리고 이랬나? 끝났고 GPU는 모나리자 한 번에 막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한 번에 하나씩 해야 되는데 당장 이걸 쳐내지 못하면 얘는 다음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한테 이제 하드디스크는 너무 느린 거야. 그냥 시간 손해인 거예요. CPU 입장에서.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게 램이에요. 얘도 기가바이트였고 얘도 기가바이트였죠. 그죠? 그냥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쓰는 단위가. 그러니까 아까 전에 결론이 이거였잖아요. 본질은 같은데 가성비가 달라. 였죠. 이제부터 이유가 나와요. 얘는 기계식이잖아요. 얘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뭔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어내는 방식이잖아요. 램은 전자식이에요. 그래서 속도가 최소 2만 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가 더 빠르다요. 램이 더 빠르다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거 어디 갔냐? 생긴 것만 봐도 얘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이런 철 판때기 이렇게 생겼는데 램 같은 경우는 이런 긴 막대기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요 막대기도 그냥 통합인 거고 요게 이제 본질인 거지. 좀 큰 거 없나? 그래? 뭐 이런 거? 요런 애들 꽂혀있는
PC처럼 PCB 넣어져 있는 이런 애들, 납땜되어 있는. 그러니까 램은 애초에 반도체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램이 좀 더 많이, 매우 많이 속도가 빠르다. 근데 내가 지금 롤에 대한 데이터를 여기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놨단 말이에요, 애초에.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컴퓨터를 켰어. 그럼 얘가 당연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롤 아이콘이 그냥 당연히 있는 게 아니죠. 이거 어떻게 해야 생겨요? 내가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야 될 거 아니야, 맨 처음에는. 맞죠? 원 게임을 하던 다운로드가 되어 있어야 이 아이콘 하나를 얻어내는 거잖아요. 그 다운로드 한 전체 데이터는 여기 실리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에는요, 당장 필요 없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뭔 느낌이냐면은, 내가 얘를 더블 클릭했어요. 그럼 얘는 최대한 빨리 실행을 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내가 얘를 더블 클릭했다 그러면 이 명령창에 타고서 또 들어가겠죠. 그럼 얘는 여기서 빼와야 되는데 쓸데없는 데이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이 하드디스크 상에는. 나는 지금 당장 실행만 하면 끝나는 건데, 내 일은 끝나는 건데, 여기에는 뭐 필요 없는 텍스트 파일이라던가 뭐 아이콘 이미지 파일이라던가 이런 게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행에 필요 없는 쓸데없는 애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또 문제점이 생긴다. 그러니까 실행에 있어서는 하등 쓸모없는 것들, 너무 안 되는 애들. 그래서 램이 뭘 하냐면 이때 온전한 데이터를 받아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 데이터, 여기 있는 롤 전부에 대해서 일부. 그래서 CPU는 여기서 빼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문제점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뭔 느낌이냐면은 내가 실행을 해야 돼. 그럼 실행에 대한 데이터만 여기서 쏙 뽑아다가 여기다 올려놔요, 살짝. 그러면 CPU 입장에서는 본진에 안 가도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까지 도달할 필요가 없잖아요. 본진에 안 가도 되는 거잖아. 진짜 당장 필요한 애들이 모여있는 요 램에만 살짝 들려도 되는 거죠. 심지어 얘도 전자식이야. 좀 속도가 빠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CPU랑 램이랑 일하는 방식이에요. CPU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드디스크랑 일하는 것보다 램이랑 일하는 게 처리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거니까 이득인 거죠. 근데 이제 컴퓨터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현대의 컴퓨터는요, 어떤 부분에 의의가 있냐면, 내가 듀얼 모니터 써요, 집에서. 한쪽에선 게임하고 있어. 오른쪽에서는 내가 포토샵 작업하고 있어. 할 수 있죠. 뒤에 백그라운드에서는 유튜브 재생시키고 있어. 뭐 그 외적으로는 뭐 카톡 켜놓고, 그죠? PC 카톡 옆에 켜놓고, 옆에 또 디스코드 같은 거 켜놓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시다발적으로 뭔가를 많이 해야 된다, 인 거죠. 지금만 봐도 겁나 많잖아.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밑에 켜놓은 애들만 떠 있는 거고, 윈도우가 돌아가려면은 응당 있어야 되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애들, 윈도우 프로세스 같은 거. 그러니까 컴퓨터를 켜고서 얘가 이제 문제없이 가동되는데 꼭 필요한 애들 또 있고, 내가 따로 켜놓은 애들도 있고, 아니면 뒤에서 대기 타고 있는 애들도 있고, 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런 거 보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GPU 얼마나 쓰고 있는지, 뭐 CPU 얼마나 쓰고 있는지. 여기서 말하는 메모리가 램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엄청난 거 하고 있나요? 딱히 하는 거 없어 보인단 말이야. 이거 게임 돌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3D 작업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거의 반 가까이 있었어요. 얘도 심지어 반 이상 쓰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얘는 필요 없는 거니까 얘만 보자면 뭐 딱히 하는 것도 없는데 반을 쓰고 있단 말이야. 여기에 지금 올라가 있는 대상들이 이렇게 있을 건데 반이 찼대요. 이미. 그러니까 램은 지금 사용자가 원하는 무언가에 맞게 딱 그만큼만 일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를 전부를 다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 절대. 근데 지금 이제 메인에는 그림판 떠져 있고 이렇게 내리면은 메인이 작업 관리자일 거고 이렇게 하면은 메인이 크롬일 거고 이렇게 하면 또 그림판일 거고 이런 식이 준 거죠. 내 눈에 주로 보이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회색빛 안 나는. 뭔지 아시죠? 얘는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지만 당장 내가 주로 쓰는 것들이 여기에 또 올라가 있을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윈도우를 써요. 윈도우를 돌리는데 2기가 필요하대. 룰 하는데 1기가 필요하대. 뭐 크롬 뒤에다 띄워놨는데 이거 1기가 필요하대. 옆에다가 영상 편집 같이 하고 있는데 이거 1기가 필요하대. 근데 내 램은 4기가래. 그럼 문제가 뭐예요? 초과했다. 이거 공간이 좀 모자란 것 같은데? 나 이거 동시에 다 하고 싶은데? 듀얼 모니터 써서 이거 다 쓰고 싶은 건데? 모자라다 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뭘 하냐면은 바꿔치기를 해요. 바꿔치기를 해요, 계속. 지금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거 메모장이 주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림판이 주가 되는 거죠. 그죠? 얘는 이미 바꿔치기 했어요, 뒤쪽에서. 근데 그 찰나를 못 잡는 거예요, 사람이. 주로 지금 CPU가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건데, 그걸 캐치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이 상황이 아니죠, 사실. 더 적겠지, 얘네들이. 근데 가끔 그런 경우 있죠. 내가 여기서 여기로 이제 가는데 또는 뭐 Alt 탭을 눌렀는데 컴퓨터 멈췄다. 또는 뭐 응답 없음이라던가 또는 보통 렉 걸린다고 표현하는 그 버벅거리는 현상들 그게 우리 눈으로 캐치할 수 있는 이 램의 바꿔치기 현상인 거죠. 그러면은 내가 그런 현상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하면 뭘 해야 돼요? 그냥 얘를 늘려주면 되겠죠. 그럼 공간이 모자랄 일이 없잖아요. 그지? 램을 업그레이드 해준다는 얘의 공간을 늘려준다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거? 그러면은 좀 더 원활하게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네요. 맞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전부 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죠. 맞죠? 위에 써놨던 아까 그런 애들. 이걸 프로세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프로세스예요, 이거. 실행 중인 프로그램, 프로세스.
문제는 뭐냐면 내가 뭐 이렇게 내가 코드상에서 뭔가를 썼대요. 얘도 메모리를 차지하죠. 왜냐면 이거 몇 바이트예요? 4바이트. 이거 몇 바이트예요? 4바이트. 외워야 돼요. 이제 무조건이에요, 그냥. 얘네들도 애초에 공간이란 말이에요. 왜 공간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얘네들 뭐라 그래요? 이거 변수라 그러죠. 근데 제가 아마 두 번째 시간인가? 변수 설명하면서 변수는 공간이에요를 했을 거예요. 이 공간이라 함은 램에서 차지하고 있는 영역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줄 쓰면은 얘는 램에서 4바이트만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런 애들을 쓰는데 얘네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램이 꽉 차겠네? 램이 꽉 차는 상황은 발생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특히 C 언어 같은 경우는 그냥 메모리 관리용이에요. 거의. 메모리 관리에 특화가 되어 있어요. 그 기법들이 있고 방법들이 있어요.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쓰이는 기법 및 방법. 그걸 지금부터 할 거예요. 좀 심화적인 내용인 거고 심화? 완전 심화는 아니고 이제 시작이에요. C 언어는 사실. 이전까지는 C 언어를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코드를 다룬 거지 C 언어를 하진 않았어요. 여기 이제 기초 지식입니다. 여태까지 했던 게.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심지어 하드웨어를 다루는 분야에서는 C 언어, C++ 필수거든요. 하드웨어의 특징이 뭘까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업그레이드를 당장 못하는 상황이에요.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당장 못한대. 내가 뭐 배에다가 뭘 실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되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 기계 안에 코드들이 들어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계는 무한정 커질 수 없는 거죠. 왜냐면 환경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거 뭐라 그러지? 이름 뭐더라? 화성, 그래. 요거. 큐리오시티인가? 뭔지 아시죠? 뭔지 알아요, 이거? 화성 탐사 로봇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화성을 바퀴에 달린 애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진 같은 거 찍고 지구로 전송하고 그냥 그게 주 업무예요, 얘. 환경 조사하는. 이거 기계잖아요? 이거 안에 다 코딩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우주로 쏘아 올려야 돼, 얘를. 그러면 우주선에 태워야 된다가 전제 조건이죠. 그러니까 우주선 내부의 그 무게가 1kg 증가하는데 비용이 얼마 드는 줄 알아요? 겁나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경량화, 그러니까 무게를 가볍게, 또 크기는 작게. 왜냐면 부피를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은 안 될 거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봐도. 그런 게 이루어지려면은 최소한의 부품에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료 찾아보시면은 얘가 C 언어 50만 줄인가로 써져 있어요. 나사 이거 천재 개발자가 여잔데 아마 그럴 거예요. 제 기억이 맞을 거야. 오류가 없대. 미친 거죠. 그러니까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거고. 근데 이제 현대의 컴퓨터에서,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컴퓨터에서 이 정도까지 할 일은 없어요, 사실. 왜냐면 엔간치 다 최적화가 되어 있고. 근데 또 쓰이는 분야가 있어요. 내가 뭐 인베디드나 뭐 IoT나 이런 거 하고 싶다. 로봇을 다루고 싶다. 그럼 이런 거 해야 돼요. C 언어를 진짜 자유자재로 다뤄야 돼. 그리고 특히 공대생분들은 뭐 있나? 그 왜 아두이노나 라즈베리파이나 이런 거 다뤄야 될 거잖아요. C 언어는 필수가 되는 거죠, 그럼. 아무튼 지금 한 1시간 정도 떠들었는데 그냥 그렇구나 하셔도 돼요. 대신에 결론 하나. 나는 이제 효율적인 메모리 운영을 해야 돼. 이게 다예요.